천문학자 미셸 쿠니모토는 G타입 주계열성에서 지구와 비슷한 조건의 행성이 얼마나 생기는지를 연구해서 아스트로노미칼 저널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의 추정에 따르면 G타입의 주계열성이 지구와 비슷한 행성을 지닐 확률은 약 18%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같은 행성 말고도 태양계 밖 우주에도 수많은 행성이 존재합니다. 우리 은하에만 해도 최소 2천억 개에서 4천억 개의 항성이 있고, 현재까지 케플러 망원경 데이터에 의하면 최소 1조 개의 외계 행성이 우리 은하에 존재하고 있죠. 이렇게나 다양한 외계 행성이 있는 만큼 각 외계 행성의 환경도 정말로 제각각입니다. 용암으로 된 비나 액화가 된 철이 비가 되어 내리는 불지옥 같은 행성부터 꽁꽁 얼어버린 행성들, 그리고 거대 가스형 행성들까지 다양하죠. 그 중에 인간과 같이 발달된 문명을 지닌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은 없을까요? 지구와 비슷한 행성으로 간주가 되려면 몇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가스 행성이 아니고 암석으로 이루어진 행성이어야 하며 행성의 크기가 적당해야 합니다. 기왕이면 태양과 같은 G타입의 주계열성이면 더욱더 좋겠죠. 그리고 그런 항성과의 거리도 너무나도 멀거나 아니면 가깝지가 않아서 표면 기압이 지구와 동일할 때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을 정도면 좋습니다. 이러한 행성을 제2의 지구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재미난 건 얼마 전에 있었던 최신 연구에서 우주의 제2의 지구가 몇 개나 되는지에 대한 새로운 추정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천문학자 미셸 쿠니모토는 G타입 주계열성에서 지구와 비슷한 조건의 행성이 얼마나 생기는지를 연구해서 아스트로노미칼 저널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의 추정에 따르면 G타입의 주계열성이 지구와 비슷한 행성을 지닐 확률은 약 18%라고 합니다. 우리 은하의 2천억 개의 별 중에서 7%에서 8%가 G타입의 주계열성임을 생각을 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요. 그러면 대체 얼마나 많은 지구형 행성이 우리 은하에 존재할까요? UBC 천문학자 제이미 매튜스에 따르면 새로운 추정으로 계산된 결과 우리 은하에 적어도 60억 개의 지구와 비슷한 행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정이 나온 이유는 케플러 미션에서 20만 개의 별이 외계 행성을 추적을 했고, 그중 태양과 같은 G타입 별에서 유독 지구와 같은 행성이 많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통계적으로 추정한 결과 우리 은하에는 최소 60억 개의 지구가 존재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재미있게도 우리 은하 중에서 태양과 비슷한 항성은 전체 항성의 7%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발견이 되는 외계 행성 중에 암석형 행성이나 제2의 지구 같은 행성들이 태양과 같은 G타입의 주계열성에서 많이 발견된 것을 생각을 하면 태양과 같은 항성에 우리 지구가 있는 것이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재미난 연구 결과는 이것이 끝이 아니죠. 노팅엄 대학교의 천체 물리학 연구진은 아스트로피지컬 저널에 새로운 연구 결과를 게시했습니다. 그들은 지구와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행성에서도 생명체가 탄생을 할 수가 있고, 이들이 지구와 비슷하게 진화를 할 수 있다는 가정으로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우리 은하에 우리와 통신이 가능한 수준의 기술을 지닌 외계 생명체의 숫자를 추정했습니다. 행성의 나이부터 모든 환경이 지구와 유사해야 하고 생명체의 기술 수준까지 인간과 비슷해야 한다는 기준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거의 없을 것 같지만, 놀랍게도 우리 은하에 최소 36개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 계산은 인류가 현재 상태를 얼마나 유지하고 나서 멸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엄청나게 보수적으로 계산이 된 것인데요. 지구의 역사 46억 년 중 문명이 발달한 시간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36개의 현재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외계인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은하에서 당장 통신이 가능한 문명이 36개나 존재를 하는데 왜 현재는 통신을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 인류는 무선 통신 기술을 발달시키고 우주로 무선 통신을 시도한 기간이 고작 100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우리 은하는 거의 10만 광년의 직경을 가지고 있고, 앞에서 말한 계산대로라면 외계 문명과 양방향 통신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죠.
연구팀은 우리 은하의 항성 분포를 고려해서 가장 가까운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외계 문명이 약 17,000광년 거리에 있을 것이고, 이들과 통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인류가 34,000년 이상 더 살아남아야 외계 문명과 무선 통신으로 양방향 소통이 성공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연구가 재미있는 건 과거에 단순히 드레이크 방정식으로 외계 생명체를 추정하던 것과는 달리 최근 발견되는 외계 행성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적용을 시킨 것이다 보니 보다 현실적으로 나온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의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문명이 36개라면 아직까지 우리가 외계 문명과 통신을 하지 못하는 것 또한 설명이 가능하고, 외계인을 만나지 못하는 것 또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수만 년 전에 외계인이 지구로 무선 신호를 보냈을 수도 있지 않냐라고 주장을 할지도 모르지만, 만약 17,000광년 거리에 있는 외계 문명이 지구로 전파를 쏘았다고 한들 그 거리에서 날아오는 전파가 웬만큼 강한 에너지가 아니고서야 우리가 감지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이죠. 이 연구는 외계 문명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라서 참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그러이만 연애 후손들은 외계 문명과의 통신이 성공하게 될지도 궁금하네요. 사실 그렇게 미래가 아니더라도 외계 문명의 신호를 받게 될 날이 생각보다 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